하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청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문제풀이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공차를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과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한 그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공차가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보시면 3과 8의 차이는 5고요. 9와 7의 차이는 2인데요. 이 공차를 구할 때는 이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뺀 값. 네. 그래서 이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뺀 값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공차는 5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의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3과 8, 5만큼 늘어났죠? 여기 그럼 5만큼 늘어나겠네요. 여기 들어갈 숫자는 13이 되겠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9와 7 2만큼 줄어들었고요. 여기도 이만큼 줄어들었고 여기도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줄어내면 1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도 있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일반적으로 A에는 N에 D에다가 n-1을 곱하고요. 플러스 A. 여기서 A는 첫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항의 값. 그리고 여기 D는 공차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사실 등차 수열은 모두 A에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an 플러스 b꼴 an 플러스 b라는 거는 이건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a가 사실 공차가 됩니다. 네. 공차라고 썼으니까 사실 d라고 썼어야 되는데 dn 플러스 b보다 an 플러스 b가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 첫째 항이 6이라고 했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에는 마이너스 2에 n-1에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에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이 6이어야 하니까 그냥 플러스 8.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공차와 첫 번째 항을 알 때도 있고 공차와 7번째 항, 공차와 5번째 항을 알 때도 있어서 네. 공차 먼저 계산해서 공차는 몇 한 다음에 바로 더해서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방법과 같이 푼다고 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문제 공차를 구하면 공차는 사실 3만큼 늘어나니까 3이 되겠네요. 공차는 3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이 1.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주지 않고 만약에 네 번째 항만 줘봤다고 할게요. 네 번째 항 7. 자, 그러면 A에는요. 바로 3n이라고 쓰고요. 네 번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지금 12가 나오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이 7이어야 되니까 12에서 마이너스 5만큼 빼주어야 네 번째 항이 7이 나오는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첫 번째 공식에 있는 것처럼 A에는 공차 3의 n-1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제3항이 12, 제7항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항이 제2항이 5, 제8항이 17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면, 자,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을 A로 두고 공차를 D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3는요 초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만큼 더한 값이 될 거고요. A의 7은, 그리고 그 값이 12가 되겠네요. A의 7은 A 플러스 6D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빼버리면 4D는 빼면 여기서 요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8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D는 마이너스 5. D가 마이너스 5고 여기 A 플러스 2D가 10이니까 D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겠습니다. A 플러스 2D 마이너스 10은 10이니까 A는 22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A는 22니까 자, 그러면 A에는 지금 A에는 초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5에 n-1에 플러스 22 아까 썼던 첫 번째 공식 이용해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요. 자, 지금 3항이 10이고 7항이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 번호는 4개가 차이 나죠. 항 번호 차이가 4개 나면 4번만큼 공차를 더했을 거 아니에요. 4번만큼 공차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20만큼 차이 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5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공차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초항을 직접 구하지 않고 공차만 가지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AN은요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할 거고요. 지금 세 번째 항이 12니까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네요. 그럼 마이너스 15에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15에 27만큼 더해주면 12가 되겠죠. 사실 아까 구한 것도 계산 다 끝까지 하면 마이너스 5에 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제가 느끼기엔 이게 더 확실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항번호 차이는 항번호는 6개만큼 차이 나고요. 근데 지금 5와 17의 차이는 5에서 17로 넘어가려면 플러스 12한 거죠. 그러면 항번호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 나는 것을 나누면 공차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에는 2n으로 시작하는 식인데 2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2 대입하면 4가 있으니까 뒤에는 1을 더해주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자, 126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제2항이 5, 제10항이 29인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도 물론 여러분들 이 5와 29 차이를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고요. 공차를 어떻게든 구하고 나서 2항부터 10항 그래서 뭐 쭈루룩 해가지고 계속 그 11항은 뭐 12항은 뭐 13항은 뭐 해가지고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 찾으셔도 됩니다. 물론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첫 번째로는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2는 5고요. A의 10은 29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항번호 차이는 8만큼 나죠. 항번호 차이는 8만큼 나고 A2와 A10의 차이는 24니까 네, 공차를 계산하면 24를 8로 나눈 3이 공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 구하면요. A의 n은 3n으로 시작하고요. 2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2를 대입하면 6이죠. 따라서 5가 나오기 위해선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구한 AN이 이제 이 등차수열에 주어진 등차수열의 일반항일 거고요. 부등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은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이니까 3n-1이 100보다 커지는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양하면 3n이 101보다 커야 하고요. n이 3분의 101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3분의 101은 지금 우리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이라고 했으니까 항은 그 수열은 자연수에서만 정의되니까 이 n이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는 34가 되겠습니다. 34는 3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02가 3분의 101보다 크겠죠? 34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주어진 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푸셔도 되고요. 좀 등차수열은 제가 느끼기에 좀 직관적인 부분이 많고 감각적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에 준하여서 문제를 푸시는 거 두 가지 다 여러분 판하신 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 어떤 등차수열에서 항과 항 사이에 어떤 항이 껴있을 때 이 세 개의 이웃한 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뭐 이렇게 쓸게요. A1 네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란히 있을 때 AN-1 플러스 AN 플러스 1은요 2AN 이렇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 문제에서 대입하면요. 지금 이 두 항, 이웃한 두 항 2 플러스 14는 가운데 있는 항 2 곱하기 x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8이 되겠네요. 예, 16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등차 중항을 이용할 때 지금 x 플러스 y는 22이다 이런 문자가 두 개 생기니까 여기부터 그래서 y 값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2 더하기 10은 2y가 되고요. 따라서 y는 16이 되겠네요. 자, 그럼 y의 값을 16이라고 구했으면요. 지금 이 등차수열은 6만큼 작아지는, 즉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이겠네요. 그러면 항번호가 커질 때마다 마이너스 6씩 작아진다는 건 항번호를 앞으로 갔을 때는 플러스 6을 해야겠죠. 이쪽으로 갔을 땐 마이너스 6, 이쪽으로 갔을 땐 플러스 6. 따라서 x는 22에다 6을 더한
28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x의 y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 5개의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3개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 6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을 거 아닐까요? 이 3개의 수를 그냥 이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할게요. A2, A3, A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은 사실 이 바로 붙어있는 항들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칸, 이 칸의 개수만 같아지면 등차 중앙의 성질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5 플러스 33은 2의 A3 되겠네요. 자, 그러면 A3은 3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19가 되겠네요. 자, 그럼 A3가 19 나왔고요. 여기가 19니까 한 번 더 등차 중앙의 성질 이용하면 2A2는 5 플러스 5 플러스라고 쓸게요. 5 플러스 19. 자, 그럼 A2는 2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2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 되고요. 지금 공차가 7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7, 19에다 다시 7을 하니까 A4는 26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풀어볼게요. 자, A5와 33은 사이에 3개의 수를 넣는다는 건 5, 그 다음에 어떤 네모, 그리고 33 있겠네요. 자, 그럼 5에다가 어떤 공차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차를 더하고, 다시 공차를 더하면 3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에다가 5라고 해놓고 숫자는 2를 쓰고 있네요. 5 플러스 4D는 3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D 계산해주면 4D는 5 이항하면 28이고요. D는 7 나오겠네요. 자, 그럼 공차를 구했으니까 바로 5에다 7 더해서 12, 12에다 7 더해서 19, 19에다 7 더해서 26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하게 되는 값은 12, 19, 26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6번 풀어봤습니다. 네, 129페이지 문제 7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등차수열의 합 SN은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자, 이때 a는 첫 번째 항을 의미하고요. l은 더하는 마지막 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공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한 SN은 2분의 마찬가지로 n의 2a 플러스 n-1의 d. 네, 가로를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서 a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고요. d는 공차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있는 공식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공차를 알면 사실 마지막 항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의 형태가 저는 외우기가 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그 평균만큼을 계속 더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등차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그 합의 의미에도 첫 번째 공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은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가 3이고요. 마지막 항, 지금 첫 번째 항부터 9제까지 항까지, 그러니까 제 9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마지막 항 L은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S9까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까지 항의 합은요. 2분의 9 곱하기 3 더하기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9 곱하기 28에서 약분되고요. 9 곱하기 14니까 126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은 4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공차를 줬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1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S1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공식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항 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A에는 마이너스 3n에 첫 번째 항이 4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 대입하면 7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하면 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11 마지막 항은요. 여기에 1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3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알았으니까 첫 번째 공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S는 2분의 지금 11번째까지 나오는 거니까 11 곱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22고요. 약분하면 1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21이 되겠네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제 문제 8번 같이 직접 이제 수열을 주어지지 않고 수열을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을 먼저 몇 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2도 있을 거고요. 5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11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겠네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를 수가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A에는 2가 첫 번째 항, 5가 두 번째 항 이런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니까 3n에 첫 번째 항이 2니까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얘가 등차 수열의 우리가 지금 쓴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2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 항은 어떤 수가 될 거고 이 항 번호의 개수도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3n에 마이너스 1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가장 큰 값 찾으면 마지막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3n은 101보다 작고요. n은 3분의 101보다 작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가장 큰 n은 33이 되겠네요. 자, 그럼 33 대입하면 아마 A33은 여기 대입하면요 98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할 때 필요한 첫 번째 항 2라는 숫자 나왔고요. 마지막 항 98이라는 숫자 나왔고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33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니까 SN은요 S33이라고 쓸까요? 네.
S의 33은 2분의 항번호 33에다 2 더하기 98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2분의 33 곱하기 100이고요. 50 곱하기 33이니까 1650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은 2n제곱 플러스 n일 때 이유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A1부터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이죠.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AN번째 항에 대한 여기에 들어가는 식, n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 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AN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AN만 남길 수 있도록 Sn-1을 이대로 똑같이 적어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1 여기도 여기 조금만 형태를 바꿀게요. 위에도 점점점 플러스 AN-1 플러스 AN.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첫째 항부터 AN까지의 항을 더한 거고, 두 번째 식은 A1부터 AN-1까지 더한 거니까 SN에 마이너스 SN-1을 하면 AN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SN은 2n제곱 플러스 n이고요. SN-1은 요 n자리에 다 n-1을 대입해서 2에 n-1의 제곱 플러스 n-1이 되겠습니다. 전개까지 해줄게요. 전개해주면 2에 n제곱 마이너스 4n이네요.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n이니까 3n. 마지막으로 2, 여기는 뭐가 나오죠? 2가 나오나요? 네. 2, 그다음 뭐지? 잠시만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SN에다 SN-1을 빼주면요, 나오는 값은 4n AN은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SN-1은 얘가 AN이 되고요. AN은 빼주면 2n 제곱 사라지고 n에서 마이너스 3n 빼줘서 플러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써먹었던 조금 꼼수, 조금 편하게 푸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우선 이 SN의 식에서 SN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요, 사실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쓸까요? bn 요런 꼴로 나옵니다. 즉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N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맨 앞에 있는 요 2라는 개수는 공차의 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D에서 공차의 반. 네. 공차의 반이니까 지금 공차가 4겠죠? 그래서 AN의 식은 사실 4n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차만 알았을, 공차랑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서 공차와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한 가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에 1을 대입하면요, SN의 식에 1을 대입하면 S1은 A1이죠.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면 A1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S1은 3이고요. 얘가 A1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뭔지 알고 공차가 뭔지 알면 공차 4인지 알고 있네요.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4n-1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